네,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진짜 갈림길에 섰을까요? 다시 말하면 촛불 세력에 의해서 왕좌에 등극한 대통령,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한국의 촛불 혁명을 극찬을 하고 이 촛불 세력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 촛불 세력들이 문 대통령이 하는 일마다 한 처음 1년은 괜찮았죠. 지나 보니까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문 대통령 이게 아니다 생각하고 문 대통령이 촛불 세력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특히 국가 경제를 위해서 방향을 모색해야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 내놓는 안건, 사사건건 안건마다 발목을 다 잡고 있습니다. 관점은 문 대통령이 용기를 가지고 있을까? 둘째, 진심으로 이들을 설득시키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이들은 자기에게 자산이 아니고 아직도 계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계력 버리기에는 아깝고, 먹으려니까 떠 먹을 거 별로 없고. 중요한 것은 판단의 문제보다 용기와 실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판단이 안 쓰겠어요? 지금쯤 되면 경제가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이라는 걸 다 가장 기본적인 서민 생활에서 가장 그 촉수가 빨리 옵니다. 저한테 댓글 쓰는 사람들도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 프로를 시청하고 난 뒤에 어떻게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경제 좀 살려주세요. 제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송을 내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빈소리가 아니에요. 처절합니다. 어쨌든 농공행상에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너들 제일 많이 고생했다 하고 불러들여준 친구들 누구예요? 참여연대와 민변입니다. 에? 참여연대 청와대에 상당수를 불러들이고 민변 사법계에 구석구석마다 민변을 다 넣었습니다. 머리 먹물 좀 있는 사람들이니까, 노동탄력제 하자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탄력적 근거시간제 확대하자. 니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 노동계가요, 개혁이 안 되면은 지금 한국 경제는 끝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나라든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같은 데는 무역을 해가 먹고 팔아요. 국내 시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주문을 받고 생산을 하고 팔고 해요. 그러니까 노동계가 생산 가격보다도, 팔아야 될 가격보다도 턱없는 임금을 요구하면은 물건 팔아가지고 만들었어. 팔아도 남는 게 없어. 또 때에 따라서 난 못하겠어. 임금이 너무 적어. 나는 시간 못 맞추겠어. 수출 기간에 지장이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황제 노동이라 그러겠어요? 황제 노동.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은 대통령 뿐이에요. 청와대에 경제 담당 무슨 수석을 바꾸고 경제 보좌관을 바꾸고 정책실장을 바꾸고 so what? 어쨌다는 거야. 제도도 문제가 아니고
사람도 문제가 아니야. 물론 사람이 문제일 수밖에 없죠. 제도도 문제일 수밖에 없죠. 그게 누구 아이디어냐? 대통령 아이디어니까.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가려고 그런 제도, 그런 사람을 뽑아들이는 거야. 아무리 서민들이 죽겠다 해도. 최저임금 너무 빨리, 너무 가속화해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정말 조그만 문방구, 무슨 호떡집, 치킨집, 국수집 다 문 닫아야 된다. 들은 척도 안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요. 저도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적인 이념은 안 맞았습니다. 성길님 안녕하세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인 업적에 있어서는 나는 아주 못마땅한 거는 14선언 같은 이런 건 싫지만 찬성 안 해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크게 국가를 위해 해놓은 일이 몇 가지 있다고 봐요. 3가지예요. FTA. 저는 그 당시 국회에서 외통위에 FTA를 담당하는, 실제 담당하는 간사였어요.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제2정책조정실장을 했기 때문에 FTA가 내 일이었습니다. 이 FTA를 그때가 제가 볼 때는 국회 요새는 국회의원들이 점잖아진 건지 약은 건지 문 닫아 놔놓고 못 쳐놔 놓고 깡통 갖다 가지고 그 안에서 소변 보고 사탕만 먹고 물도 적게 마시고 1박 2일씩 그 데모하는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했어요. 잘하는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FTA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그 2박 3일 동안 국회 상임위, 외통위 상임위, 본관 3층 건물에 있는 외통위 3층입니까 4층입니까 외통위 건물에다가 안에서 못질 다 하고 거기서 이틀밤을 잤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뚫는다고 소방차 비슷한 거 와가지고 국회 이 계단이 막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상황을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노 대통령이 FTA를, 한미 FTA를 추진하는 이 단초를 안 열어줬으면, 물론 지금 FTA 다시 수정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자유무역주의 이번에 문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아세안 가서 한 얘기가 뭐예요? 그리고 지금 APEC 가서 한 얘기가 뭐예요? 보호무역주의 숨막혀 못 살겠다. 다자적인 무역체제라야 살아갈 수 있다. 한미 간의 FTA라는 게 꼭 양자만 아닙니다. 보호무역의 벽을 넘는 거예요. 우리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무역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과 진짜 경제가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나 거의 다름없습니다. 반대쪽 열린우리당에서는 FTA 절대 안 된다고 들고 나왔죠. 에? 노 대통령이 이걸 하락하니까 노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빠졌어요. 20%도 더 빠졌어요. 또 이라크 추가 파병, 그땐 제가 국방위에 있었으니까 역시 그것도 무슨 하자는 결의문 같은 것도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만은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대통령이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무슨 놈의 종교 집단이 밤만 보면 거기 가가 앉아가지고 종교 집단이 신부라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그 현장을 가면 짝대기 들고 때려요. 우리 보고 의원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에? 장소를 몇 번 바꿨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광정마을에서 기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군기지 만들 수 있도록 생각을 확고하게 결정해주고 밀어붙여준 것도 노 대통령이에요. 이분은요 보면은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유명한 인권 문제, 송민선 장관이 외교부 장관으로 있을 때에, 그때 우리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비서실장입니까? 민정수석입니까? 지금 유엔에서 14년 동안 계속되는 인권, 북한 인권 결의안 작년에도 했고, 작년이라는 게 지금이 아니고 송민순 장관이 얘기하는 2007년 작년에도 했고 하니까 올해도 결의안 통과시켜야 된다 할 때, 그때가 노 대통령이 2007년 14 정상회담을 눈앞에 둔 때였어. 바로 그때 우리 문 대통령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돕는 비서실장인지 민정수석인지 이랬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북쪽에 물어보고 하자라고 했던 게, 그 송민순 장관의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책에 나온, 또 자유한국당이 그 이슈를 가지고 뭐 정치적인 장사를 좀 활락한 것도 사실 있죠. 송민순 장관의 원래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원래 취지는 이렇게 해서 통과됐다라는 거를 보여주는데, 자유한국당은 이건 문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데 대해서 이건 치명적인 결점이다, 이걸 또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북쪽에 물어보고 하냐 해서 뭐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어쨌든 팩트는 팩트니까. 그 상황에 있어서는 뭐 김만복 전 국정원장, 전 국방부 장관 김장수, 그 당시 전부 안보팀이니까 조금 달랐다 어쩌고 저쩌고 한데, 어쨌든 북쪽이 물어보자 하는 것은 사실이었으니까. 결국 송 장관이 노 대통령에게 단독 면담으로 설득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외교와 국내 정치는 분리돼야 됩니다. 한 국가가 유엔이란 데 앉아서 국가를 대표하는데, 설사 우리 남북 간이 바로 코앞에 정상회담을 뒀다 치더라도 이것은 인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가결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노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이 표결에 우리가 예스를 던진 겁니다. 정상회담 며칠 안 남겨두고. 김정일이 이제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있을 때인데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 기간 확대, 시간제 이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해라라는 말도 대통령이 해야 되지만, 이 뒤에 나오는 후유증에 대한 민노총의 거부라든가 많은 노동단체들, 요새 한노총까지 끼어들었어요. 당신한테 다시 표 안 던진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파업 들어갔죠. 참을 수 없다 해도 프랑스 마카롱 대통령과 같은 용기로 노조에 맞서야 됩니다. 노조가 적이라서가 아니라, 노조가 지금 이런 형태의 노조의 고집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지금 좀 먹고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콩가루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법부가 지금 탄핵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거 저는 90%가 대통령 잘못이라고 봐요. 대통령의 국가 통치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어디 감히 이런 짓을 상상이나 하겠어요. 물론 사법부에 하는 행태 자체도 도저히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도 납득이 안 되지만, 리더십이 이렇게 휘청거리면요, 몰랑하게 보이고 휘청거리고 취약해 보이면 문제 안 되는 게 없어요. 사회 전체가 다 들썩거리고 문제가 됩니다. 뭐
촛불 세력이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번번이 발목 잡는 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강하게 준다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노총 참여 없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줄여서 경사노위, 이걸 출범시키기로 했다. 뭐 이것 가지고 대단한 뭐를 한 것 같지만 어차피 민노총 불러도 안 올 거고, 이것 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안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민노총 불러도 안 오고 설사 온다 손 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것처럼 정면 충돌해 나갈까요? 자기의 지지율이 땅바닥으로 내리꽂는 하 있더라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건 해야 된다라는, 노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 하러 워싱턴 가서 한 얘기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으면 나는 포로병이 됐을 거다. 아니, 문 대통령 그 얘기 안 했어요. 미국이 아니었으면 나는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대통령 안 된다고 했다면서. 그럼 말대로 실천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보면요, 이렇게 정면 대결하는 모습을 쇼로는 보여주고 있어요. 쇼로는. 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문 대통령은 급쟁이라서 자기 소신도 없었어. 노 대통령처럼 자기 고집대로 옳다고, 이걸 국익을 위해서 옳다고 하는 거에 뚫고 나가는 힘도 없다더라. 결국 문 대통령을 뒤에서 흔들고 조정하는 세력은 딴 데 있었구나. 시중에 떠드는 소문이 가짜가 아니었구나. 더 나아가서 문 대통령이 아직도 민노총위원회 선거할 때에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계력입니다. 계력이에요. 닭벽닭이. 버릴라 하니까 아깝죠. 뜯어먹을 고기도 없어요. 근데 그거 한쪽에 수북하게 쌓아놓으면 부자인 것처럼 착각할 거예요. 당신이 닭뼈다귀를 쌓아놓는 건 당신 일이지만 국민 다 죽어나는 겁니다. 이제 용기 좀 내십시오. 만약에 아직 용기가 날 정도로 공부가 안 돼 있다면 시장 바닥을 좀 다녀보십시오. 왜 얼마나 처절한지를 눈으로 보시고, 뭐 에펙에 가가는 그 얘기 잘 하대요. 우리 뭐 신흥국에서 자금이 확 빠져나가면 나라가 끝난다. 그걸 에이펙가가 고민할 정도 같으면요, 먼저 한미 간에 좀 잘하세요. 미국이 들고 나오는 보호무역, 말 그대로 보호무역, 미국 자기들 꼴린 대로 우리한테 관세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어요. 예외를 해줄 수도 있고. 이때까지 말 그렇게 안 들어놓고 무슨 파푸아 누우기니아에 가가지고 그 얘기 한다고 미국이 아유 이뻐.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 대통령이 이런 강성 귀족 노조, 황제 노조를 정말 정리를 좀 하고 노동 질서를 좀 바로 할 의지와 용기가 있다면은 문 대통령을 떠나는 20대들은 문 대통령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겁니다. 지금 20대가 떠난 이유가 뭐예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제발 쇼하지 말고, 저는 쇼라도 이게 또 걱정되는 게 둘이 짜놓고 대통령하고, 왜냐면 이 임종석 실장도 뭐 고민과 우려다. 그 이상 말만 하고 있어. 말만 하고. 이 총리도 나서가지고 아니 또 당신네들보다 더 못한 노동자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말만 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홍 원내대표도 자기 지역구니까 방방 뜨는 거야. 말이 안 통한다. 막무가내다라고 했는데 행동이 없어. 행동이 있으면 경찰을 가지고 뭘 당장 해야 되는데 거기 한수도 떠가 서울시장을 일까 노조가 편한 세상을 만들겠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꼼수로 이렇게 들고 나오는 참여연대하고 민변이 들고 나오는 탄력적 근로기간제, 시간제,
기간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이 말 가지고 이게 뭐 국회에 법으로 통과도 안 되고 흐지부지 되면은 다시 문 대통령이 민노총 끌어안으면서 그래 기다리느라고 애먹었다. 이제 우리와 같은 편에 서서 다시 한번 좀 해보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국민한테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2번 속이는 거예요. 뭐 한두 번 속은 거 있지만. 예? 제발 간곡히 바랍니다. 용기를 좀 가지십시오, 대통령님. 그리고 좀 실천을 해보세요, 실천을. 딴 나라가 자꾸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미국에 한번 크게 얻어맞았는데 이번에는 파푸아뉴기니아에 가가는 대북 제재 완화하라는 걸 동네방네 홍보를 안 하더라고요. 하기야 뭐 해본들 들을 사람도 없으니까, 들을 국가도 없으니까.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이용해 가지고 미국을 좀 억압하는데 써먹자고 하는 나라나 그 문제에 찬성을 하고 났으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다 같이 지켜봅시다. 문 대통령이 고민만 하고 있을 건지. 갈림길이라는데 갈림길도 아니야. 무슨 갈림길이야. 갈림길 없어. 길은 딱 하나야. 에? 국민을 생각해서 이걸 처단하고 일을 바로 정리를 하고 노동계 질서를 다시 혁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하나뿐이에요. 무슨 갈림길이에요. 지켜봅시다.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도 아니고요. 이미 아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광호님, 김광호님 많은 공유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홍보하는 분들에게도 구독을 신청하도록 독려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죠. 감사합니다.